저는 대학에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문화관과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관의 어떤 뭐랄까 컨텐츠라 할까. 그러니까 대학 컨텐츠가 결국 저는 문화관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의 방향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곳에 문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원 오브 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특수한 상황 혹은 장점을 살리는 공간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대의 장점이 뭐냐? 다른 문화 공간이 갖고 있지 못한 서울대만의 장점은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지식 컨텐츠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쪽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쪽의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크게 우리가 나은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거대한 지식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대중과 만나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핵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뭐 대학원생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지식을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그 지식을 텍스트를 통해서 논문을 쓰거나 무슨 뭐 레포트를 쓰거나 텍스트를 통해서 인풋 아웃풋을 하잖아요. 이걸 문화관에서는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지식, 텍스트를 통해서 읽는 지식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지식으로 가는 게 문화관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서울대가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 거대한 콘텐츠를 문화관에서 대중화하는 노력, 혹은 그 지식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식들이죠. 그 지식의 축적물들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가시할 것인가. 사실 이 능력이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 과학과 기술에서 거대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첨단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컨텐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서울대에 사실은 이런 식의 전시를 하는 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작년인가 그 서울대 수의대 그 박물관입니다. 수의대의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소장품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고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컨텐츠는 너무 좋은데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서울대 컨텐츠하고 대중의 눈높이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능한 큐레이터를 모셔서 어려운 컨텐츠를 굉장히 쉽게, 그러면서도 알차게, 또 비주얼적으로 하는 게 저는 보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면 조그마한 전시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전시를 하는데,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서관에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을 가져서 보여줘요. 근데 그냥 보여줘. 그러니까 안 봐. 사람들이. 왜? 너무 어렵거든요. 족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족보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이걸 잘만 기획하면 이 재밌는 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요 감각이 많이 떨어지시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서울대에 있는 컨텐츠를 활용할 때 그 문제에 저는 직면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관의 실행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문화라고 해서 꼭 예술이나 인문사회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 과학 쪽, 기술 쪽, 그다음에 의대, 사실은 문화 융합 공간을 만들어야지 예술만 한다거나 혹은 엔터테인먼트만 한다거나,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가장 첨단 이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쪽을 가져와서 융합을 했을 때 훨씬 서울대스러운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도서관에 있는 어떤 자료들, 규장과 그다음에 각 학과에 있는 자료실, 저희 미학과에도 자료실이 있습니다. 많아요. 공대 자연대 실험실, 미대 작업실, 음대,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사실 이게 합쳐진 공간이 바로 저는 그 문화가 있는 융합 공간을 생각하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문화관을 새로 허물고 새로 짓긴 하지만 물질 공간이잖아요. 스페이스가 물질 공간인데, 물질 공간은 뭐냐면 관객이 이곳에 와야 되거든요. 관객이 서울대까지 와서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걔가 나한테 와야 돼요.
문화관이 움직여서 나에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야지 내가 가게끔 전시를 하면 안 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제 감각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젊은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문화관을 물질 공간이면서 동시에 비물질 공간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비물질 공간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좋은 또 하나의 빠른 속도로 좋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해외에 굉장히 좋은 이런 대학의 문화 공간을 다 조사해서 결과물 딱 해서 리서치 작업이 저는 이게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식의 컨텐츠, 서울대 컨텐츠가 전시 공간으로 나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저기 박물관 가서 봤던 전시예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생물 표본, 식물하고 동물의 표본을 가지고 전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대, 농생대, 수의대, 약대에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전시는 이렇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것도 사람이 하나 얼마든지 이 컨텐츠 가지고 훨씬 재밌게 꾸밀 수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대중을 끌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수의대 73년의 역사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 역시 이것도 이렇게 놓기보다는 이걸 잘 디스플레이를 해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일반 관객들한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도서관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컨텐츠가 옛날 잡지들,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지만 특히 이제 이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놀라운 이미지들이죠. 자료들이고.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광고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재밌게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관심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반 대중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묻혀져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김한용이라는 우리나라의 광고 사진가의 대부분이라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한미 사진미술관에서 전시한 모습들이고요.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잡지 속에 묻어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전시 공간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시로 풀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예컨대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해 봤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했던 전시 사례를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2018년에 했던 건데 옛날 그림하고 옛날 지도 사람들 관심 있잖아요. 그죠? 옛날 그림이나 옛날 지도들. 요것은 저희는 바로 끄집어낼 수 있죠. 어디냐면 규장각에서. 아까 말했던 족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문원 들을 기증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고문원들 기증한 전시. 근데 저는 이런 것 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번 실패하는 전시가 뭐냐면 옛날 문헌들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데 전문가들한테만 그렇지 대중들한테는 그냥 뭐 낡아빠진 책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전시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아쉬운 점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은 우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일단 옛날 이런 교과서를 다 꺼내서 영희의 어떤 변천사만 해도 너무나 매력적인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전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상적으로. 제목을 신여성의 탄생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여성 잡지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고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돼 갔는가. 그래서 이런 여성 잡지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1930년대에 나온 신여성 잡지입니다. 지금 봐도 이 이미지는 굉장히 모던한 이미지예요. 프로필하고 4분의 3의 이 얼굴이 동시에 섞여 있는 이 이미지는 지금 봐도 굉장히 촌실적인데 창간호뿐만 아니라 이런 잡지들이 다 있어요. 50년대로 가면 계속해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잡지들이 계속 나오고 저는 바로 이런 잡지들이 근대
혹은 현대 여성들을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님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예, 근데 저는 또 하나, 신여성의 탄생이 아니라 여학생의 탄생. 이 여학생 잡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65년 12월에 창간된 건데, 65년도에 여학생인 사람은 많이 없었잖아요. 학교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대학생은 더욱더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연예인들이 표지 모델로 나온 여학생 잡지는 예,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이제 그 신문 자료실 가면 저는 이제 주로 옛날 거 보면서 항상 그 밑에 있는 광고들 많이 보거든요. 옛날에 그 광고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추억도 떠오르고를 크게 우리가 스캔해가지고 신문에 그 밑에 있는 영화 광고를 항상 그 신문에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시대별로 추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규장각에 한번 가볼까요? 어,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정면 측면을 찍은 이런 신상 카드를 만들어 놓은 이런 아카이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건 이제 그 규장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긴 한데 어쨌든 규장각에도 이와 유사한 사진 우리 문화관에서도 보여주고 학술 행사도 거기서 하고 좋지 않을까. 한용운 이것도 역시 감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규장각에 가면 저는 굉장히 보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을 이용을 하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면 이런 사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저기 신체 측정 사진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인류학자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한일 합방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찍은 사진이고 수백만 장의 사진이 있고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전시도 하면서 학술 심포지엄도 동시에 하고 인류학과 선생님들, 고고미술사학과 선생님들 다 합쳐져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면 또 전시도 하면서 학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카이브예요. 사실. 저는 이제 서양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찍은 인류학 사진들을 제가 연구하긴 했어요. 이제 한국에도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제가 본 아카이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정신병원인데요. 유럽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살페트리에르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아카이브를 다 만들어놨어요. 히스테리 환자들의 증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부를 유형화합니다. 전부 찍어가지고 이 박스 안에는 이 환자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 들어와서 태어나기 전까지. 이런 아카이브를 이미 이제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박사 논문으로도 쓰고 학술 논문으로도 쓰고, 또 하나는 이 사진들을 다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미술관에서 큰 미술관에 다 전시도 하고 같이 학술대회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카이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들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들이죠. 예술작품보다 훨씬 강력한 이미지들. 자, 어쨌든 이건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정도에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